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는 뭐 기기 영상 이전도 있었고, 또 어제 뭐 리플이 이제 리플에 대해서 한 30개월 정도 끈 이제 미국 법원의 판결도 나왔고, 그래서 사태를 좀 공부하느라고 어제는 뭐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어제 제가 봤을 때보다 좀 더 올라서 지금은 뭐 600원에서 1,100원 정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뉴스 보니까 이렇게 리플이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두 배가 왜 뛰었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미국에서 뭐 한 농장에서 그 이렇게 땅을 파다가 보니까 금화가 하나 1억짜리 금화가 한 700개나 나왔다 그래요. 한 700억. 뭐 금화가 와르르 남북 전쟁 당시에 금하고 굉장히 귀한 금화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리플은 저렇게 됐지만 이제 바이낸스 저 거래소 자체에 대한 저런 문제도 있고 지금 이제 그동안 한 30년에서 50년간 이제 그 중국 사랑에 빠졌던 이제 서양이 어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뭐 거리두기 뭐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좀 거리두기 하고 이제 리스크 관리 좀 하자 이런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골치 아프고 금리 문제, 환율 문제 있는데 이제 파이코인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됐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리플처럼 막 두 배 정도 오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지 개념이 안 잡히고 있다가 개념이 딱 잡히게 되면 이런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파이코인 오늘도 썸네일이 좀 바뀌었죠. 제가 그것도 좀 공부를 해갖고 하려고 그러는데 파이코인 썸네일이 바뀌면서 파이코인도 뭔가 지금 속도를 굉장히 내는 것 같은 잠깐만요. 오늘 파이코인이 제가 이게 핸드폰이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핸드폰이 바뀌어서 지금 사용하는데 낯설어 가지고요. 지금 뭐 이제 그 메인넷 체크리스트가 또 올라왔죠. 메인넷 체크리스트에서 지금 비디오 보고서 이거 메인넷 갈 준비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흐름이나 금리의 흐름 이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파이코인도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올해 중에는 한 번 정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게 끝이고 그냥 그렇게 그 상태 5.25에서 5.5 금리로 가다가 내년부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파이코인 내년 3월 14일은 뭐를 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뭔가 파이오니어들이 아니라 이제 그 파이코 팀에 있는 어떤 뒤에 그 힘이 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지금 야 서둘러라 서둘러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리플하고 코인 시장을 보게 되면 여태까지는 별 큰 흐름이 없었지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그 13일 날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했죠. 그러니까 미국 SEC가 이제 20년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30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아직 미국의 이 법원이 뭐 미국 증권거래소위원회가 오케이 한다 뭐 이제 또 뭐 우리나라처럼 상고 항소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법원에서 이제 리플에서의 기관 투자자에 대한 가상 자산 판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으로 무슨 ETF를 만든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코인을 사서 모은다. 각 증권회사나 은행, 그다음에 삼성증권이건 뭐 지금 미래어셋증권이건 전부 이 코인을 다들 준비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걸 살려면 이거를 시장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것을 이제 대량 매수를 하는 거를 블럭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블럭딜이라고 하는데 이제 리플 측에서는 팔았겠죠. 블럭 세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걸 팔았고. 근데 블럭딜은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정해서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인데
리플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송금을 하고 할 때는 리플 자체는 증권성이 없다. 그거는 하나의 어떤 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이것을 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건 리플의 완승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 자체를 증권으로 보다가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보다가 리플 자체는 상품이고 리플에서 한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이다. 이렇게 본 거니까 이거로 해서 뭐 바이낸스도 오르고 이더리움도 오르고 카르다노도 오르고 다 올랐다라는 거죠. 다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 계속 오른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한국이나 모든 금융 주체들이 가상화폐가 여태까지는 뭔지 모르다가 가상화폐가 이제 뭔 줄 알고 그다음에 거래소라는 것도 뭔지 모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가 지금은 이제 한 10년 동안 그런 마구잡이로 그냥 먼저 돈 번 놈이 먼저 돈 주인이 되는 세상이었다가 지금은 그게 아닌 것으로 바뀐 거죠. 지금 이러한 와중에서 4년 동안 이제 파이코인은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요즘 하는 거 보면 얘네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인넷도 지금 앞으로 가시권 내에 들어올 것 같고 상장도 가시권 내에 들어올 것 같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코인업계 리플 승수의 환호, 비트코인 현물 ETF 이렇게 되면 ETF를 만들려면 이거는 이제 실물 자산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을 하겠죠. 근데 리플이라는 코인 하는 것처럼 이제 파이코인도 뭐를 해야 되겠죠. 그럼 파이코인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코인은 리플은 이렇게 송금할 때 쓰는 수수료가 싸게 한 코인이지만 리플은 뭐죠? 이건 생태계 내에서 파이 생태계 내에서 쓰이는 화폐잖아요. 그러면 파이 생태계 내에서 쓰이는 화폐를 상품이라고 봐줄 것이냐? 생태계를 만들어서 우리 생태계에서 쓰는 것을 화폐로 볼 것이냐.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뭐 파이도 지금은 상품이 좋다, 증권이 좋다. 여전히 뭐 파이코인은 상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파이코인 경영팀에서 파이코인을 상품으로 생각한다면 저렇게 KYC를 빡세게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상품인데 무기명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기명으로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파이코인은 상품의 성격이 있지만 가령 뭐 금 같은 거를 우리나라 장부상에 우리나라에 거래되는 금 중에 90%는 사실은 이게 어디서 수입이 된 건지가 확실하지 않은 금이 거래가 된다고 하던데 파이코인은 KYC 저렇게 하는 거로 봐서 상품으로 가긴 가지만 증권이 되더라도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 이렇게 오랫동안 리플처럼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보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금리 문제가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어느 정도로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방향을 못 잡다가 이제는 방향을 잡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차곡차곡 가고 있기 때문에 파이코인에서도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국제 지정학적인 판단이고 또 그 국제 지정학적인 판단 속에서 경제의 흐름도 있는 거죠. 가령 보게 되면 이제 미국도 처음에 이제 중국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에는 무역 갖고 그 좀 제재가 들어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술 갖고 제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앨런 재무장관이 갔죠. 금융 쪽으로도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러 간 것 같죠. 그러니까 인민은행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금융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달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 금융보다 더 위의 개념은 뭐냐면 어, 이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정치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치 지정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지 돈의 흐름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 지정학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전쟁이 마무리 수순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파이코인도 지금 바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 불확실성하에 놓여 있던 리플이 지금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야라는 1차 판결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올랐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그리고 리플이 지금 시가총액 4위까지 이렇게 바이낸스를 제끼고 4위까지 그냥 확 올라서 버리는 이제 이런 효과가 났죠. 바이낸스 제꼈죠. 뭐 카르다노, 솔라노, 뭐 도찌 이런 거 다 올랐죠. 뭐 파이코인 상장되면 뭐 당연히 뭐 제가 보기에는 이더리움하고 요 1, 2위 사이에 놓이게 될 것 같고, 아무튼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코인 업계가 이 와중에서도 지금 그런 굿 뉴스로 전부 좀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굉장히 오랫동안 5년치를 지금 한번 제가 리플의 코인 가격 흐름 놓고 보니까 지난번 고점에 거진 뭐 반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상투에보다 많이 올라왔고 5년을 놓고 보면 이렇고 올해 초부터만 보면은 뭐 완전히 이렇게 그동안 눌려왔던 재판 때문에 이렇게 폭등을 해갖고 완전히 뭐 그냥 2배 이상 이렇게 확 오르는 리플을 사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판결이 나왔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파이코인도요. 뭐 파이코인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다 보면 이렇게 굿뉴스가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잊어버리고 그냥 뭐 채굴 하고 공부하시고 참여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큰 흐름은 이제 금리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면 내년 6월까지 금리 인상 중단할 것 같다. 또 다른 사람은 또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 뭐 더 할 수 있다. 채권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 뭐 그리고 미 연준 내에 매파라고 불리는 블라드 총재가 사임한 거로 봐서 초강경 통화정책 주도가 되는 것이다. 근데 한국은 그 대신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가 지금 이게 2%, 2.5% 미국이 또 올리게 되면 요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25bp를 올리게 되면 2.25까지 가는 거죠. 한국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금리 인상 차이가 나면은 뭐 한국에 있는 외국 돈이 다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국의 돈이 달러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죠.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낮은 인건비를 찾아서 저기 뭐 인도로도 가기도 하고 인도네시아로 가기도 하고 베트남으로도 가지만 거기는 좀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즘 우리나라에 외환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도 안정이 돼 있고 지금 미국하고 금리가 저렇게 차이 나면은 한국에 있는 돈이 빠져서 외국으로 나가기도 할 것 같지만 지금 국제 정치학적으로 이제 중국이 너무나 이런 시장 경제하고 다른 이상한 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피면서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지금 첨단 쪽은 한국 쪽으로 오는 것들이 제법 있죠. 한국이 FTA도 돼 있고 한국은 투명하고 또 제일 중국하고 가깝고, 그래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제조업 기지를 만들지 못하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제조업 기지가 다 갖추어져 있고 인프라 좋고 깨끗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고 하니까 지금 돈이 한국으로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한국 원화가 지금 안정되는 가격으로 가고 있죠. 또 그런 이유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은 이렇게 금리 차이가 나도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지만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였거든요. 이자가 많이 오르는데 물가 상승률도 그만큼 되는데 한국은 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하죠. 한국은 저도 이 금리가 오르면서 제가 가처분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없으니까 뭐 많이 안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못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이제 집에다가 돈을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달 들어오는 돈이 많게 되고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으면 그걸 물가에 쓰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계속 있었었죠. 물가 상승률이 계속 있었으니까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랐고 한국은 물가 상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됐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과 우리가 지금 금리 차이가 한 2%, 맥시멈 2.2%까지 나도 괜찮을까?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중국에서 철수하는 외국 자본들이 한국으로 어제 87억 불인가 뭐 현재까지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는데 이게 지금 중국하고의 거리두기에 초창기 이 디스턴싱을 하고 있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달러가 더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한국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 국민들이 쓸 돈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금리도 많이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경기 과열 염려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물가 상승률이 3.3인데 한국은 2.7이었다. 미국도 이렇게 낮아지고는 있지만 미국은 4.5였는데 2.97로 낮아졌다. 4.05에서 2.97로 낮아진 거랑 한국은 3.3에서 2.7로.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 물가 상승률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얼마 안 나는데 금리 차이가 더 날까?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안 올리든지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든지 여기서부터 한국은행은 이제 좀 머리에 쥐가 나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금리가 오른데 뭐 물가가 오른데 미국에서 또 그렇게 어떤 단편적인 뉴스만 보지 말고 항상 모든 거를 빙산의 일각으로 봐라. 리플이 상품이 아니라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결정이 났대.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건지를 이제 한 번씩 봐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리플이라는 걸 보면서 코인 업계를 보고 코인 업계를 보면서 파이코인을 보고 파이코인을 보면서 파이코인이 요즘 하고 있는 일 뭐 해커톤 대회 이런 것도 하지만 메인넷 체크리스트 계속 올리고 하는 거 여러 가지 봐서 얘네도 지금 떠밀려서라도 메인넷 빨리 하고 떠밀려서라도 상장도 빨리 하겠다. KYC도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들여서라든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시장에 서서히라는 게 뭐 내일이나 모레부터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1년 정도,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다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우리 CPI라는 거 있잖아요. 소비자 심리 지수. 결국은 내 마음이 코인을 사고 싶고, 내 마음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고, 내 마음이 집을 사고 싶고, 그게 소비자 심리 지수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 경제 같은 거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물가도 소비자 물가가 있고 생산자 물가가 있죠.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보다 앞이죠. 지금 중국의 물가가 거진 안 올라가지만 생산자 물가는 퍽퍽 떨어지고 있는 거죠. 생산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걸 미리 보기도 하고 선행지수는 이제 2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앞을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은 정말로 지금 내년 파이데이를 앞두고서 메인넷과 상장을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코어팀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다. 때가 그럴 때이기 때문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